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나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들어가며.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인류사의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거죠. 더 이상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인류사 중에서 대한민국 역사, 제가 손댈 분야가 아니었는데, 손을 대게 된 이제 내용, 경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그 5.18 광주 항쟁, 이게 공식적인 이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불러야 정식 그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참 이게 정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정식이다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그게 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고, 오늘 108편, 시편 108편이 지금 광주 민주화 사태, 광주 민주운동, 5.18 민주운동 하는 이런 내용에 참 이게 적절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10절에 보니까 108편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국립묘지에 못 가는 그런 국립묘지,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서 국립묘지라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함부로 못 가는 곳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주 시민들이 또 이걸 외쳐야 되는 12절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광주 시민들이 지금 원을 품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 뒤에 108편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됨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끌쳐내고, 이 광주가 정말 제 바람은 빛광자의 주, 마을주 가는 이것이 정말 고유하게 좀 힘이 있어서 정말 광주다. 광주가 아니고, 넓을 광이 아니고 광주다. 빛광자를 해갖고, 정말 거기에는 대대로 빛이 비쳐나는,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저 위에 고구려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빛이지만은 그 빛이, 동방의 빛이 바로 광주로 인해서 딱 연결지어 가지고 이걸 한반도 전체를 비추면서 남도 쪽이니까 남도, 일본과 더불어서 일본하고도 관계도 있으니까 일본, 중국, 또 중국도 관계 있단 말이에요. 동학난이 그 관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전 세계를 어우러질 수 있는 정말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해 나갈 내용은 부정적인 요소예요. 떨쳐낼 수 있는 거는
세계사를 하는 것도 세계사 중에서 이런 부분 다른 사람 다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만 통용돼도 괜찮을 것 같으면 내가 뭘 놓고 세계사를 하겠어요. 목사가 뭐 이야기 하나 더 보태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잘못된 요소가 있겠다 싶어서 세계사를 끄집어낸 거고, 대한민국사도 한국사 중에서도 요 요소만은 바로 잡아서 인식이 되어지길 바란다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걸 덜크덕 광주 사태하고 탁 연결된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으로 가면은 조금 더 보편적이겠다. 이런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잠깐 또 이야기를 추가로 더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녁에 그 텔레비전에 주일이니까 KBS 9번에서 나오는 그 열린 음악회인가 이 하잖아요. 열린 음악회 나오는데 김시안이하고 윤형주가 나오더래요. 윤형주. 그리고 기타 치고 나왔어요. 그렇게 딱 분위기가 옛날 청년 때 분위기예요. 우리 그 20대 30대 될 때 한참 통기타 들고 막 그냥 하던데 그 노래가 그대로 지금 자기들 옛날에 불렀던 거 그대로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시대가 한 3, 40년 지금 거꾸로 내 20대 듣던 소리를 지금 들으니까 저렇게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옛날에 듣던 걸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교회만 제가 한 곳만 교회만 가지고 막 인생을 나름대로 한 50년을 보냈더라고. 내가 17살에 교회 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65이니까 어느새 이게 50년이 그냥 막 교회에서 하는 것만 정통인 거예요. 설교를 뭐 그렇다고 해서 행동 자체가 뭐 곧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산다 이런 건 아니야. 너한테 보여줄 만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든지 신학교도 분명히 나왔지만 뭐 신학교 가기 전부터 벌써 이 성경 해석을 해보려고 막 예를 많이 쓰고 책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신학교 갔다 와서 하나 일정한 성경 해석하는 틀을 이렇게 익혀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해오는 중에 이거 신학교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광주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자신의 지금 자세가 광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광주만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목사로서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현재 지금 개신교 목사지만은 신학교를 목사를 만들고 있는 신학교도 잘못됐다. 구조가 지금 잘못된 구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설교 시간에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만 지금 쭉 한 50년 동안 있어 보니까, 뭐, 남들한테 내놓을 건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나름대로 5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한 어떤 것이 5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50년 후에 하나의 일정한 통해서 보는 그 시각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요것도 뭐 사업도 막 깊게 했다가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얽혀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항상 교회를 중심하면서 사업도 해보고 또 사업을 하고 뭐 그만두라 하면 또 목사님이 그만두라 하면 또 목사님 말 따라 또 그냥 꾹뻑도 그 말대로 듣고 교회 행사가 있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도 교회 와서 그 행사를 그대로 또 진행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교회의 50년의 이 시각을 한쪽에서만 한 곳에서만 한 분야에 있어 본 이런 데서 어떤 세월에 대한 흔적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뭐냐면 윤영주 씨라고 하면 복음송
복음송 작곡가잖아요. 윤영주가 한 곡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김시한 씨도, 김시한 씨는 복음송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남아있을 거라, 그건 나중에는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송을 하겠다 하고, 그때가 지금부터 한 30년 나갈 때에, 그때 대중음악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윤영주, 김시한 씨 이 사람들이, 교회는 그동안 찬송가가 복음성이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었는데 사회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성을 하는 이런 흐름이 밖으로 막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그 뒤로 하추나 그 다음에 이미자는 오래전부터 왔고, 이미자, 김세레나하고 이 뒤에서 이제 뒤들어서 쭉 들어보면 나중에는 막 가수들이, 대중가수가 쫙 늘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 김시한 씨나 윤영주 씨가 아직까지 밖으로 완전히 대중음악으로 나가기 전에 그때 중간에서 하나의 복음성이라는 걸 자기들이 작곡을 할 때가 대중음악하고 교회음악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겠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 있었으니까. 대중음악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쭉 하던 사람이 볼 때에 그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대중음악과 교회음악에 있어서 교회음악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것이 대중음악 하는 과정에서 복음송이라는 또 나중에 이제 CCM인가? CCM인가? 하여튼 그런 걸 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완전히 대중화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CCM으로 해갖고 대중에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들어오는 영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이 많은 동안 이런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대중음악이 교회 음악하고 별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교회 음악 하면은 완전히 시대하고 완전히 뒤떨어진다 있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한 30-40년 전에는 밖에는 음악이 없는데 교회는 음악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음악 들으러 많이 오고 또 여기서 음악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분야에 50년 정도 있어 본 사람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도 하나의 일정한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다른 사람이 누가 비평도 하기도 하고 또 호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 이 내용이 이런 요소에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각은 교회에서 하나의 50년을 보낸 목사 한 사람의 시각인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한 사람이니까 목사를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 누가 체크하겠어요. 누가 점수를 따지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은 방향을 바꾸면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은 후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대에 살고 있는 지금에는 우리가 하면은 다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이룰 거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은 역시 뒤에 후손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라는 건데 바르게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뭔가 자료를 남겨놔야 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게 역사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요소로서 내가 이야기할 거라 이거죠. 이미 사건 지났는데 지금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사건, 이미 다 평가가 끝난 사건, 그 평가가 끝나는 사건인데 거기에 하나의 제가 어떤 요소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평가난 거로는 이건 절대 후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뭔지 모르게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둬버리면은 아무래도 후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태만 넘겨진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할 테니까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이 제가 붙잡는 거는 요것 때문에 붙잡았다 그랬어요. 1894년도 이거.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강조한다. 5.18, 이 공식 명칭이 이래요. 5.18 민주화 운동, 이래요. 5.18 민주화운동.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한 것만 갖고, 문자, 표기된 내용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왜 5.18 민주화운동이라 했을까? 광주란 이름이 났으면 어떻게 했겠나? 광주. 처음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러고, 광주란 이름이 자꾸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젠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누가 한 사람이 5.18 민주화 운동이 공식적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제 텔레비전에서.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아요. 광주 민주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해도 이거 뭐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강주와 민주화 운동 하면 5.18, 또 5.18 민주화 운동 하면 강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강주란 말을 피할까라는 거죠. 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고 5.18 민주화 운동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광주는 학생 운동으로 일제시대 때 분명하게 있습니다. 위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같이 광주 학생 운동을 하던 게 있으니까 그거다 광주 민주화 운동 하면은 광주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광주가 민주화하는데 굉장히 어떤 본산처럼 더 났을 텐데 왜 이걸 하지 않을까? 뭐가 있는지 일단 하나 요거를 넣어놓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더라면은 좋은 영향보다도 나쁜 영향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좋고 나쁜 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는 게 좋은가? 그럼 광주 민주화를 빼버리고 광주란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쓰는 것이 나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썼으면은 다른 지금 5.18보다는 좀 못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었을 거라. 자기들 이름 지을 때 이름을 결정할 적에. 그럼 거기에 광주란 이름이 자부심 있고 광주란 이름이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왜 이 말이 왜 빠졌겠느냐 이거지. 일단 이게 빠진 것에 대해서 한번 여기 부정적인 요소에서 빠졌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5.18이 왜 낫다 하는 게 있어서 한다면은 뭔가 캥긴다는 거예요. 캥긴다. 오히려 이게 나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낫다고 보는데 이름도 그렇고 광주란 지명도 분명하고 날짜 그거는 뭐 어떡하든지 어쨌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광주라는 것이 빠졌을까? 차라리 저는 생각에는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요거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빠진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고, 광주라는 것이 빠질 때 이유를 하들. 그다음 두 번째, 이 5.18로 대체했잖아요. 광주 대신에 5.18로 대체했단 말이야. 왜
5.18 민주화운동을 했을까? 요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름에, 이 이름 전체에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물론 뭐 여기서 이 화락하는 이 단어 붙은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단지 뭐 민주운동이 아니고 민주화, 계속되어 가는 중에,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런 것으로서 민주화라고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건 저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것도 너무 추정해서 들어가는 게 되니까. 물론 제 개인은 어떤 이제 뭐 나름대로 받아들인 게 있어요. 아, 이렇겠구나. 요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요 안에 민주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구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요거 때문에 요거를 엮기 위해서 강조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광주란 이름을 빠질 정도로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5.18이 꼭 들어갔냐는 거예요. 일어난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이래 들어가느냐 이래 보겠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름에서의 요 5.18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합니다. 3.1 운동, 3월 1일 날 일어난 운동,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3.1 운동, 독립운동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독립운동이라 하면서도 그걸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공식적으로는 3.1 운동이에요. 3.1 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1919년에 일어났는데 지금의 그런 뭐 100년이 훨씬 넘은데도 불구하고 3.1 운동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1 운동이 그냥 막연하게 3.1 운동이냐 5.18 운동에 관계없는 거냐.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내가 지난번에 적으려고 하다 봤더니 여기에 그 있죠. 일본 1919년 방송통신대학에서 이거 이야기하더라고 이걸. 내가 여기구만. 내가 그래서 그때는 이건 안 된다 하고는 그때는 지우고 했는데 이걸 겨냥하고 있다는 거야. 즉 5.18 민주화 운동을 단순하게 5.18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3.1 운동에 연속되어지는 5.18 운동으로 지금 인식이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오는 거 요래요래 붙잡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아니죠. 강주 학생도 아니죠. 5.18은 5.18로 끝내야 되는데 5.18 앞에 있는 광주 학생 사건이나 그 다음에 1919년의 사건이나 1894년에 동학난 사건이나 이런 게 전혀 무관한데 거기다 연결하는 머리에 내가 여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일종의 이거는 이 문장을 가는 데에 광주를 기어코 빼고 이것이 낫다라고 결정한 것에는 이것이 3.1 운동을 연결해서 연상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략이에요. 계략.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3.1 운동하고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3.1 운동은. 그것을 어깨로 나눠낼 것이 없는 건게 아무데도 연결하지 않는데 5.18이 연결한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요거 겨냥을 해서 5.18을 강주 대신에 했다면은 여기는 계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계략이냐는 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라. 지금 이름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왜 5.18 민주화운동이 1894년에 가야 하면 가서는 안 되고 1919년에 가서도 안 되고 광주 학생 의거에 대해서 내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뭐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거로 볼 수 있어. 같은 폭력으로 대응한 거니까 같은 폭력끼리 된 거니까 그거는 뭐 기억고 하려면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죠. 안 맞죠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 5.18이라는 글자에 이게 대응에 대해서
광주라는 더 참 중요한 그게 있는데, 여기서 5.18이 되었을 적에 이 5.18은 3.1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 대한 어떤 대응이다 한다면은, 여기는 계략적이다. 이렇게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솔직하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1919년이나 1894년까지 가지 못하는 그 분명한 것을 인정하고, 요거 자체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름이 이미 붙었으면은 이름이 붙은 대로 그냥 5.18 민주운동 자체에 대한 그 주변에 뭐 역사 같은 걸 갖고 다른 데 연결하지 말고 그냥 고유하게 하나로 유지를 하시고, 이거는 쓰면 안 된다. 3.1 운동을 어깨로 나란히해서 쓸 수 있는, 지구상에 남아서 국가를 대항해서 어떤 저항운동 하는데 할 수 있는 그 비슷한 운동이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자손들 후대에 모든 대한민국 한반도, 북한 저 어디서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있는 적어도 대한민국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우리 민족이 전체가 한마음으로, 이거는 3.1 운동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인데, 이거를 겨냥하고 5.18 민주운동에다가 숫자를 광주 대신 집어였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로 수정을 해야 되길 바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어떤 그 내용은 다시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요 부분에 대한 민주화. 민주화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주제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라든지 정치 부분에 관계되든지, 안 그러면 정부와 국민들에 관계되어지는 그 내용에서의 항상 끊임없는 게 민주예요, 민주. 민주란 이 뜻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거든. 국민이 주인 되어지는데, 이 화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제이션이죠. 니제이션. 영어로 가면 I가 들어가고 JTION이 붙는, 앞에. 예를 들어서 시빌리제이션, 시민운동, 시민화되어지는, 화하는 거, 제이션, 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자체를, 민주화하는 이 내용을 국민이 주인이다. 목사한테는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목사 시각에는 그렇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민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누가 참 나라의 국권이나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주권을 갖고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나라의 주인이며 또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 자체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목사는 안 쓰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걸리는 이 시각으로 전 세계의 정치하는 형태를 보는 시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민주를 그럴 때 그 민주라고 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계층, 쓰는 사람마다 통진당도 민주, 새정치 민주연합 민주, 민주당 민주,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이 민주라고 하면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텔레비전 이렇게 인도하는 사회하는 사람들이 말을 쓰는 거라든지, 국민이 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왜 우리한테 뭔가 안 물어보고 정부가 함부로 하냐, 그래갖고 세월호 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딸 살려내라, 사고 피해자들 뭔가 그 돈 받아내는데 그것도 민주가 들어가는, 일절 인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여기 썼는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목사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걸 민주화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그건 분명히 내가 참 의아한 중에 하나예요. 2012년 12월 달부터 내가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이 어떤 체계, 뭐 사상 체계라 그러나 안 그러면 어떤 신앙 체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목사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이 주권이 아니고 사람을 있게 만드는 나라를 있게 만드는 환경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 내가 도구라 도구. 그 민주란 말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사에게는 적어도. 그거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교회가 더 발달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의아한 건 의아한 거예요. 이게 이 청을 가지고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전 세계의 민주운동하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국민운동 아니면 뭐 시민운동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전부 다 천별이 다 있고 시대마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있고 전혀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민주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라는 말이 쓰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써졌느냐. 정직하게 민주라는 말이 실제로 쓰이는 것은 미국에서 나오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의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표방을 내거는데 그 전에도 거기도 그저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두 당이. 이 공화라고 하는 이 말과 민주라고 하는 이 말의 오래된 근거는 헬라 시대 때부터 넘어오는 거야. 저 그리스부터 넘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로부터 프랑스 혁명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뿌리를 민주의 어떤 싹이 튼다. 민주가 이루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온 걸음이다. 그러다가 낙착이 된 것이 미국의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온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런 영향을 받아오면서 민주란 말이 어디에서 들어가냐 그러면요, 노동 환경 개선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노동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 환경 개선, 인권으로 들어가는 인권에, 여기에서 하나의 인권 요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노동 환경의 인권에서 민주가 왜 들어가느냐? 모든 백성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하는 링컨의 발언에, 링컨 대통령의 어떻게 그 어떤 표현에 하나의 이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연결하는데, 우리는 이 노동 환경과 노동 환경 속에 있는 인권의 민주 이 내용을 누가 이것을 주창해서 아니야말로 자기들의 의도대로 요 노동 환경 속에 있는 지금 노무자들이 가장 지금 민주주의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건이 있는 거 아니야, 사건. 그게 우리 때에 쓰인 거예요. 울산이 있을 적에 벌써 1980년이 지나가면서 1980년대예요. 이게 1980년대에 울산에서 있을 때 서울의 경기도에 YH 사건이 생기는 YH. 이게 처음
아주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에요. 공식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동운동에,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효시라 할 수 있는 내용이 YH 사건,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어떤 이철이 씨인가 누군가가 들어갔다가 회사 들어가고 거기서 고문하고, 고문하는 상태에서 죽는 그런 이야기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요소를 넣으면서 인권 탄압이란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노동 환경을 하는데, 노동 환경을 자꾸 버려나가는데, 인권 탄압이란 말이 그때 나온다는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인권 탄압에 든다. 인권 탄압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퍼지는 것이 민주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민주.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노동자 한 사람 국민이고, YH 사건으로 여종업원들의 그 상황 자체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고향을 떠나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구로공단이라 그랬지. 서울의 구로공단. 그 여종업원들이 살아가는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들, 딸들이다. 거기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런 요소로 나온 게 바로 그것이 민주라고 하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으면 되냐,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나오는 것이 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이 여기 붙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요. 요거 빼버리면 빼락하려면, 다른 건 바꾸는 건 모르지만 또 다른 운동도 이제 하나의 개념도 있지만, 요 민주화라는 일을 빼락하면 뺄 수 있겠느냐? 제가 분명히 단호하지만은 어느 누가 와도 이거는 못 뺍니다. 다른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근데 민주화는 안 빼요. 노동환경에서 연결되어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울산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노동운동의 그 흐름, 울산의 그 노총이, 울산에 생긴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이걸 좀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민주화라는 이 내용이,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지금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이 단어예요. 국회의원이든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민주화라 하면 이 어떤 뿌리를 못 찬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계략적인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한 4가지 이렇게 영역을 뒀는데, 광주에서 쓰는 민주화가 있어요. 광주에. 그 다음에 노동운동 현장에 있어요. 노동운동. 그 다음에 이념, 정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념, 정치, 노선이겠죠? 노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정치가, 이건 노선이지만 정치가 직장이죠, 직장.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민주화라는 것을 광주에서 쓰는 의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현장에 쓰는 게 전혀 달라요. 또 이념 정치 노선에서 민주화는 또 다르다. 그리고 정치에서 직장으로 쓴다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요 차이를 우선 제가 현재 4개만 해놨는데, 이게 4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민주는 교회 목사로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사 개인의 이사니까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만 갖고도 이렇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